공정점검이 과제 1회차 문제 풀이를 좀 할 테니까 질문을 좀 하세요. 자, 첫 번째 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푼 사람들 질문하시면 돼요. 1번. 자, 1번 문제는 순열 문제고, 근데 뭐 순열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한 명밖에 없지만 뭐 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야, 그냥 다 누적으로 들어가잖아, 지금. 순열, 경우의 수. 그잖아. 시연아? 너도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 어디부터 누적이야, 그래? 아, 확률부터 누적이야? 다행이네. 그러니까 뭐 누적으로 들어가는 친구 대부분이니까 1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 보세요, 다 같이. 지연이 빼고. 자, 여기에 6개의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한대. 근데 원에다가 처음에 뭐 했냐면 정사각형을 내접을 했으니까 일단은 원순열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6개의 영역에 6가지 숫자를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독특하게 가운데 이 두 군데는 독특하기 때문에 이곳에 칠할 색깔 6가지 중에 2가지를 선택을 해. 그냥 1번, 2번 칠하는 거나 1번, 2번 칠하는 거랑 똑같을걸? 그래서 일단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62가지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었는데 실제로 1번을 칠하고 실제로 2번을 칠하면 나머지 3, 4, 5, 6을 이제 둘을 칠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1, 2번을 칠하는 순간 나머지 4개는 다 고유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그래서 곱하기 4팩토리얼 해주시면 자, 일단 원순열 문제긴 해. 단어로 치면 원순열 문제긴 한데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질문 있어?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부터 6번부터 11번까지 중에 질문. 여기도 좀 경우의 관련된 문제가 좀 많긴 많은데 자, 6번부터 11번 없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부터 17번까지 중에 질문. 16번. 자, 17번. 자, 16, 17번 문제 볼 텐데. 자, 16번 문제는 이제 그 경우의 수 관련된 문제고, 이거 좀 약간 이런 게 좀 노가다가 좀 있어요. 자, A, B, C, D를 연결하여 전기 회로에 스위치를 5개를 지금 현재 달아놨는데, P에서 Q까지 사이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달라. 근데 사실은 전체 경우의 수가 스위치를 껐다 켰다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사실은 2의 5승가지거든? 그러니까 32가지이기 때문에 6건을 뺄 것이냐, 전기가 통하지 않는 6건을 뺄 것이냐, 아니면 분사건을 계산할 것이냐, 2가지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전기 회로도가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주어졌고 16번입니다. 자, 그래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스위치의 위치를 얘를 1번, 뭐 예를 들어 얘를 2번, 예를 들어 얘를 3번, 예를 들어 4번, 예를 들어 5번 해서 그럼 1, 2, 3, 4, 5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켜지고 꺼져 있느냐에 따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해요. 전기가 위로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사실은 나눠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전기가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사건을 A 나는 그냥 구별을 한 거야.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사건을 B라 해서 일단 A에 전기가 흐르는 사건 또 B에 전기가 흐르는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겠어? A하고 B에 모두 전기가 흐르는 사건을 빼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A에 전기가 흐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을 켜져야 되냐? 4번을 무조건 켜져야 돼요. 4번은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노가다를 해볼까? 야 일단 4번을 켜주시고 그죠? A에 전기가 흐르려면 그잖아? 여기 전선에 전기가 흐르려면 4번 스위치는 켜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자 이런 방법 있어.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치는데 1번 키고 2번 3번을 끌 수도 있는 거 그죠? 1번을 키고 2번 키고 3번을 끄고 1번 키고 2번 끄고 3번 킬 수도 있는 거고 1번 키고 2번 키고 3번 킬 수도 있는 자 일단 1번을 연결하게 되면 2번하고 3번은 연결 하나마나 상관이 없다. 5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려나? 자 일단 여기서 4번을 킨 상황에서 1번을 만약에 킨다 라고 하면 1번을 키면 2번이랑 3번이랑 5번은 키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얘는 2의 3승가지. 근데 만약에 1번을 사용하지 않겠다. 자 1번을 키지 않겠다. 그럼 2, 3번 반드시 켜줘야 되거든. 2, 3번. 그럼 5번을 끌까 말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경우수 2가지. 자 그래서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경우의 수는 10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가지. 자 A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더 있을까요? 1번이 열려있는 경우하고 닫혀있는 경우를 가지고 생각했고 자 1번이 열려있는 경우는 나머지 다 키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2의 3승까지 근데 1번을 사용하지 않으면 2번, 3번 반드시 켜지고 5번은 켜있다마다 상관없다. 자 근데 이 위의 모양이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B의 전기가 흐르는 경우의 수 계산해보면 마찬가지로 10가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빼야겠지? A하고 B에 모두 전기가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4번 무조건 켜져야 되고요 5번 무조건 켜져야 되고요 얘가 켜져야 되지?
그럼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사실은 노가다 가능할 것 같아. 1번, 2번, 3번은 노가다 가능하겠다. 자, 만약에 3번이 켜지잖아? 3번이 켜지면 1번하고 2번 중에 하나만 켜줘도 돼. 그러니까 3번이 켜졌다? 그럼 1번 켜지고 2번 꺼져도 되고 3번 켜지면 얘 꺼지고 얘 켜져도 되고 얘 켜지면 얘 켜져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죠? 2번하고 3번만 켜져도 전류가 이렇게 모두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3번이 켜진 이거는 이렇게. 근데 3번이 만약에 꺼졌다. 그럼 3번이 꺼져 있으면 1번하고 2번이 무조건 켜져야 돼요. 그럼 경우에서 4가지겠네. 자, 우리 뭐 선생님이 답을 미리 다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일단 지금 풀이 과정으로선 10가지 더하기 10가지, 20가지에 중복되는 4가지 정해서 16가지가 정답인 걸로 보여요. 근데 혹시 선생님이 지금 풀어준 게 틀리면 이따가 2교시 때 개인 질문 할 때 좀 더 물어봐줘. 자, 또 몇 번이었어?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17번 질문했었는데 안 해도 된다 하니까 혹시 나는 17번이 궁금하다? 13번. 13번. 자, 13번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여기서 C가 2보다 항상 왼쪽에 온다. 순서가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C하고 2라는 문자를 기존에 있지 않은 X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이거든. 알고 있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A, A, M, M, T, T는 또 서로 이웃해야 됐으니까 그 걔를 묶어요. 묶음으로 해. 그래서 A의 묶음, 또 M의 묶음, 또 T의 묶음, 또 C하고 E를 둘 다 X라 했고 그럼 총 11개의 문자 중에 5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문자를 이제 나열을 했겠지.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겠다. 괜찮아? 이 정도면? 그렇게 했는데. 아, 그렇게 써? 그럼 이제 첫 번째 M하고 M 썼고 A하고 썼고 TT 썼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남은 자 보죠. 자, C하고 E하고 A하고 M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넣으면 M 썼고 A 했고 T 했고 H, H 그 다음에 E. 아, E는 근데 같은 문자를 했고 MAT, I 그다음 C 했고 S 그럼 하나 둘셋넷 다 여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거는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하나 둘셋넷 다 여일곱 여덟 개 문자를 나열하는데 그 중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는 그게 답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되죠? 이걸 지금 이게 A 곱하기 6팩이라 하니까 그냥 이제 6팩으로 나눠주면 자 2분의 8 곱하기 7이 나는 게 A거든. 그냥 약분해 주시면 이제 4가 되고 A는 28이 되겠다? 보기에 없어요. 그죠? 너도 28이 나니?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 문제가 좀 오류거나 어디 하면서 좀 실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그럼 이게 6팩이 아니고 뭐딴 거면 뭐 답이 좀 되나? 5팩이면 가능한 게 있나? 지금 A 값이 28이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아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뭐 나도 28 나오고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넣었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자 이제 좀 분포 좀 나오는데 18번부터 23번까지 중에 질문. 자 18번부터 23번까지 중에 질문.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었으면은 좀 많은 좋은 얘기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부터 29번까지 중에 질문. 25번. 자 경우에서 그런 친구만 아주 열심히 풀었구만. 자 25번 문제. 이것도 경우에서 문제인데. 자 1부터 9까지 교란순열이라고 혹시 알고 있나? 교란순열?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 몇 가지죠? 5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순열은 44가지다.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25번에 보면은 1, 2, 3, 4, 5, 6, 7, 8, 9 근데 여기서 내가 뒷면에다가 무작위로 숫자를 적는데 처음에 번호와 일치하는 카드가 딱 5장일 경우의수고요. 그럼 제일 먼저 일단 뭐 해야 되냐? 9장의 카드 중에 5장의 카드를 선택을 해서 그 뒤에는 같은 숫자를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는 5개 숫자를 선택을 했다. 그럼 나머지 4개 숫자는 타사를 쓸 자기와 다른 걸 하는 이게 이제 교란수열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수열의 경우에서는 9가지. 원래는 수영대로 해야 되는데 9가지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9개 카드 중에 자기와 똑같은 카드를 적는 경우의 수 95. 나머지 4가지는 자기 자신의 숫자를 적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4가지 원소에 대한 교란수열인 9가지를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같은 페이지 질문 넣고 넘어갈게. 자, 30번부터 34번까지 중에 질문. 자, 확률분포 쪽 풀어온 친구가 너무 없는데 좀 풀었어야 좀 같이 좀 붙은데 쉬워서 그런가? 자, 35번부터 39번까지 중에 질문. 36번. 자, 36번 문제 볼게. 자, 이거는 모두 웬만하면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니까 36번 문제 봅시다. 야, 30문제 같이 봐봐. 야야, 숙제 안 한 사람들도 봐, 지금. 문제를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계속 던져서 그 숫자의 합이 5 이상이면
던지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래서 던진 횟수를 x라고 했는데 횟수가 그러면 4일 확률하고 5일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p x가 4, p x가 5. 다시 한번 얘기할게. 주사위를 계속 던져. 나온 눈의 숫자의 합을 계속 더하는데 그 합이 5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던지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뭐냐? 4번 주사위 던져서 5 이상 된 거. 그럼 사실은 4번째 5가 나왔냐 보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진 숫자의 합이 얼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만약에 111이 나왔어. 잘 들어봐. 111이 나왔어. 그럼 4번째 게임 끝내려면은 뭐가 나와야 돼? 2 나오거나 3 나오거나 4 나오거나 5 나오거나 6 나와야 4번째 시행에서 게임을 끝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1의 확률 나올 확률 6분의 1, 두 번째도 1 나오고 세 번째도 1 나와야 되니까 자 6분의 1 세제곱 한 다음에 자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은 1만 아니면 되니까 마지막에 6분의 5의 확률로 마무리 짓겠다. 요게 이제 하는 방법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가 111이 아니라 112, 121, 211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자, 요러면 네 번째 뭐로 끝내면 돼요? 네 번째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세 번째까지 던진 주사위가 4면은 네 번째 던진 주사위는 무엇이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전부 다 어차피 6분의 1로 똑같은데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물론 이제 독립시행처럼 3C라고 써도 돼. 안 쓰고 그냥 3을 해도 되고. 자, 6분의 1의 확률로 3번, 자, 이렇게 경우의 수 3번 일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엔 아무거나 일어나도 상관없다. 자, 요거 두 개 더해주시는 게 X가 4가 될 확률이에요. 자, 5번째 주사위에서 처음으로 5를 넘으려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5번째 시행에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 앞에서 1111 나와야 되거든. 5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5를 이상 될 그 합이 5 이상이 되려면 그럼 이거는 이제 6분의 1에 4제곱 하신 다음에 여기서는 뭐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자, 이게 px4, 이게 px5 두 개 더해주시면 이거는 36번 문제 나옵니다. 자, 자주 나올 수 있는 어떤 표현이니까 기억해 두셔. 자, 39번까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자, 통계적 추정이 이번에 시험 범위 좀 안 들어가면 다음 자료 그리고 만들 때 통계 추정 좀 빼고 만들어야겠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번부터 45번까지 중에 질문. 41번, 44번. 자, 일단 41번 먼저 좀 볼게. 자, 41번도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니까 잘 한번 보세요. 봅시다. 야, 전체 학생의 점수가 X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점수 T라는 점수를 설정을 했어. 자, 확률 분포 들어간 사람들은 다 보세요. 음으로 보세요, 음으로. T라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얘네 수능 볼 때도 이런 짓을 해요. 자,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면 그 값이 너무 작으니까 다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해요. 뭔가를 곱하고 더하는 건 이제 그 수능 때마다 사실 좀 다른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점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거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그 T라는 놈의 분포를 봤더니 정규 분포 50,10제곱을 따랐고 그 얘기는 이 T에 대한 평균이 50점이 나왔다는 얘기고 T에 대한 분산이 몇이 나냐면 자 100이 나왔다라는 걸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변수 Z죠? 자, 네가 어떠한 집단이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얘를 Z라고 하는데 Z는요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지금 현재 ET하고 VT 구했는데 이거 원래 어떻게 각각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자, ET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자, AZ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Z거든요. 표준에는 변수 Z예요. 그럼 Z에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평균 되고 그럼 VT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 자, 분산 AZ 더하기 B를 가지고 원래 계산 수사된 거야. 아니야? 자, 보세요. 근데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A 곱하기 2Z에 더하기 B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분산은 뭔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곱하기 A 배 한 게 제곱이 돼서 이렇게 분산 Z로 나오게 되더라. 자, 근데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되더라? 이거 1이거든. 이거 0이거든요. 그럼 B야 B. 자, 분산 Z 1이니까 이 친구는 A 제곱이거든.
자, 근데 이 t는 b인데 그것이 50이라 했고, 자, vt는 100인데 그것이 a 제곱이라 했으니까 그러므로 a 값은 10, 자, b 값은 50이다. 자, 숙제를 좀 다 한 친구들은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나온다는 걸 알 거야. 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번이었어요. 네 거야, 그거. 네 거야. 두 번째 붙자고 내신 대비인데 내신 여기 받았으시는 건 안 받았죠? 네 거야. 자, 41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질문 들어왔고 요거는 뭐 또 분할이니까 정우에서 들어가는 친구들만 보시면 돼요. 자, 서로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와 사탕 5개인데 초콜릿 3명. 요거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자, 지금 44번 문제를 보면은 어떻게 똑같이 내냐. 야, 초콜릿이 지금 현재 4개가 있고 사탕이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데 A, B, C라고 하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초콜릿을 나눠주는데, 자, 초콜릿을 못 받는 사람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1개 받은 아이에게만 사탕을 주는 거야. 자, 초콜릿을 3명의 아이들에게 1개 이상씩 나눠주는데, 근데 초콜릿이 4개인데, 그럼 초콜릿을 나눠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초콜릿 하나씩 주고, 그럼 누구에게 초콜릿을 더 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수가 일단 몇 가지가 되냐면 3가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초콜릿을 2개 받았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럼 남은 사탕 5개를 초콜릿을 1개 받은 이 2개의 학생에게만 나눠주려 하고, 그 얘네들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B하고 C라고 계산해주고, 그럼 B하고 C를 더한 것이 사탕 총 개수인 5개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EH5로 계산해줘야 된다. 자, 근데 사탕을 1개 이상씩 나눠준다 했으니까 EH5가 아니라 이것도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자, EH3을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자,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 혹시 개념이 좀 잘 모르겠다.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 모르겠다. 그럼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필요한 개념만 설명해 주거나 뭐 관련된 영상을 좀 추천해가지고 보기끔 할 테니까, 내가 지금 푸는데 저게 왜 저거 EH5지? 저게 왜 EH3이지? 잘 모르면 얘기해. 일단 얘기했고, 알겠지? 자, 40부터 45까지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1교시는 이렇게 칠판 수업하고요. 2교시는 개인 질문 받고 오픈 문제 풀스로 시간을 줄게. 자, 46부터 52까지 중에 질문. 49번, 49번 또. 자, 49번 문제. 자, 조합 문제인데. 자, 좌표 평면 위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4개 점을 선택을 하고, 근데 이 점에게 4점을 선택한 게 변이 4개인 도형의 개수. 변이 4개인 걸 사각형이라 하지 않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 x좌표하고 y좌표가 모두 정수인데 x하고 y에 대한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런 점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x하고 y에 대한 절대값의 합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찾겠다는 뜻이죠. 점들을 여기서 선택을 하겠다. 자, 여기서 점 4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사각형이 나오는 개수는 과연 몇 가지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상당히 그렇네요. 그죠? 야, 일단 점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개니까 13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돼.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봤어. 수가 너무 커. 그러니까 얘기는 6건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곱하기 10인데 얘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로 나누면 얘랑 얘랑 하면 얘가 10인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면 뭐고? 그럼 요게 지금 13에다가 13 곱하면 13에 13 더하면 143인데 그다음 5를 곱하면 한 715가지. 일단은 4개 점을 획득하나 보면 715가지인데, 자, 일단 답에 나와있는 보기하고의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사건으로 가야 될지 본사건으로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자, 점 4개를 선택해서 그것이 사각형이 되고 싶다. 야, 일단 6건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되는 경우에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봐봐. 예를 들어 1직선상에 있는 이 5개의 점 중에 만약에 2개 점을 선택을 하잖아. 그건 상관없는데 여기는 5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하면 망해. 그잖아? 그래서 5개의 점 중에 3개 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 6, 7, 8, 8개의 점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면 걔는 사각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점, 2점, 2점과 예를 들어 2점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건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뺀 거야. 근데 그런 케이스가 여기도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두 번 곱해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형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상에 네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럼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있나요? 세 점이 한 직선상에 있는 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0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3개의 점 중에 3개의 점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 이런 경우들도 사각형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이런 중복된 부분들을 빼주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고 아니면 또 이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알려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일단 뭐 선생님의 생각들을 전달해주고, 만약에 아니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이제 또 개별식 다 없으면 또 풀어야 되니까 패스. 자, 46번부터 52번까지 중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부터 58번까지 중에 질문 56번. 대각선의 개수에 관한 공식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사용해보면 조합 버전으로, 자, n개의 꼭지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하면 이거는 대각선도 나오지만 이 변들도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변의 개수를 빼주시면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각선의 개수. 그래서 그것이 얼마다? 27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대각선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냥 어? 아, 근데 없어. 답이 또? 답이 없어? 그럼 n 곱하기 n-1을 한 다음에 2로 나누고 n을 했는데 얘가 27. 그러면 2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3n의 값이 54. 되겠어? 오케이. 산수식 써지죠. 자, 53번부터 58번까지 중에 질문 없고, 자, 넘어갈게. 59번부터 64번까지 중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65번부터 70번까지 중에 질문. 자, 여기 좀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푼 사람이 없나? 학년 많은데 근데 뭐 없는데 쥐어짜 할 수는 없으니까 뭐 넘어가겠습니다. 아, 70번. 네, 70번. 힘들게 나왔어요, 70번. 자, 70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요거는 일단은 선생님도 사실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긴 한데,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보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되게 표준화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죠? 그잖아? 근데 표준화를 하면 될까 안 될까? 표준화를 하면 안 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x에 대한 분포가 0, 1, 2 중에 하나잖아? 3도 있잖아?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야, x 빼기 m의 시그마보다 작은 요거의 확률을 구하라 해서 시그마로 나누면 혹시 z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확률이니까 요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 돼요. 왜 안 됩니까? 얘는 z고요, 최대 x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를 할 수는 있지만 해봐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노가다로 평균과 분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문제가 원하는 게 지금 현재 뭘 구하라고 하는 거야? p의 절대값 x 빼기 시그마 아니야. 자, m의 값이 자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 그러면 x가 미안해 대문자 써야 되는데, 자 풀마 a에 m 더해주니까 자 m 빼기 시그마와 m 더하기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럼 사실은 확률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평균 구할 수 있어요. 구하셔야 돼. 분산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평균 분산 구해서 얘가 얼마인지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x는 과연 어떤 값인지 조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우리가 표준화를 하게끔 되게 유도를 유혹을 하고 있어. 표준화해 하지만 해봐야 얘 할 게 없다. 오케이? 자, 그 개수가 워낙 많은 이항 분포거나 연속 한결 분포는 표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표준화 해봐야 득될 게 없으니까 그냥 버리시면 되겠다. 표준화한 거 아닙니다. 자, 65번부터 70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아봤고, 더 있으면 해. 자, 넘어갈게. 71번부터 75번까지 중에 질문. 74번 또
자, 74번 정규분포 얘기고 가급적이면 보세요. 자, x는 정규분포 m1, 시그마 1의 제곱을 따르는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fx고, 자, y라고 하는 변수는 정규분포 뭘 따르게 되냐면 m2, 자, 시그마 2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데 요 놈의 확률 밀도 함수는 gx다. 그럼 나름대로의 평균과 나름대로의 분산 평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뭘 지금 현재 가정을 했냐면, 야, 너의 평균과 나의 평균이 서로 같다면,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 변수가 너도 나도 같이, 근데 사실은 이제 표준 편차가 같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평균이 똑같은데 만약에 너랑 나랑 표준 편차가 다른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 함수에 m1을 집어넣은 결과랑 이 함수에 m2를 집어넣은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기억은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자, 함수에 평균 m값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는데 표준 편차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억은 반드시 옳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니은 가겠습니다. 자, 니은 뭘 얘기했니? 야, 너와 나의 표준 편차가 같다면,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랑 나랑 평균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너랑 나랑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는 그 종 모양의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럼 나는 나대로 나에다가 m1 집어넣은 거랑 너는 너대로 m2 집어넣은 거랑 모양이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같겠죠? 그러니까 나의 m1을 집어넣은 결과하고 너에다가 m2를 집어넣은 결과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같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 되겠습니까? 니은은 참이다. 사실 디귿 때문에 지금 했을 거라고 봐. 디도 뭐냐면, 야,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하고 비교해봤어. 근데 m1하고 또 m2가 서로 같대. 그럼 이건 우리가 fx하고 gx의 그래프를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자, 너랑 나랑 평균 같아요. m1과 m2 평균 같아서 함수 그래프 하나 이렇게 그려지고 또 다른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다를 테니까 표준 편차가. 누가 fg냐? 자, 보세요. f가 표준 편차 큽니다. f가 표준 편차 크다는 거는 애들이 평균에 많이 모이지 않다는 뜻이야.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바로 f가 되고 얘가 바로 g가 되겠지. 동의? 동의해? 자,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야, 함수의 그 평균의 2배와 너 함수에 네 평균의 2배를 집어넣어 봤더니 그 함수값이 같았대.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함수값이 같은 포인트 보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그거죠. m1의 2배이자 m2의 2배가 되는 거예요. 너랑 나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포인트는 여기 뿐이거든. 유일하게.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그럴 때 p, x가 누구보다 이 m1보다 큰 확률과 p, y가 이 m2보다 큰 확률. 자,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림으로 확인해야 돼. 자, 얘를 내가 만약에 노란색이라 한다. 자, f, p, x는 f를 확률 몇 변함수이기 때문에 좌변이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근데 우변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자, y가 2m보다 큰 확률. 근데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g이기 때문에 우변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원래 사실 정규 포함하면 그냥 표준하고 끝나잖아, 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이런 게 좀 내가 볼 때는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야, 변별. 잘 기억해도 부문 잘 질문했으니까. 자, 71번부터 75번까지 중에 질문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뭔 얘기지만 나중에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가면 전범위가 시험 범위 학교가 한 반 정도 될 거야. 그냥 전범위. 전범위. 통계적 추정만 보면은 왜 그러냐고? 몰라. 학교에서도 물어보세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범위가 한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학교가 이제 전범위 처음에 이제 수년부터 끝까지 이걸 이제 시험 범위로 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왜냐면 통계적 추정만 보기 되게 뭐해. 이번에 확률 바로 정규 보잖아? 그럼 마지막 단은 뭐 있어? 통계적 추정인데 표준화하고 그거 뭐야 공식 몇 개만 쓰면 다 풀리는데 그거 다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전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사이 돼요? 요렇게 이제 비슷할 텐데 그때는 문제 수를 줄이고 대신 무조건 다 풀어오게끔 이렇게 하려고 한 50문제라도 다 풀어오게 해서 전범위를 계속 공부해주는 게 니네가 나중에 대학 갈 때도 유리해요. 대학 갈 때도. 그러니까 지금 동국고 확통 안 하잖아. 얘네 3학년 가면 엄청 고생해. 확통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에서 지금 확통을 같이 하는 게 좀 약간 부담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올바른 컬이에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71번부터 75번까지 중요한 질문.
자, 1시간 동안 10분 수업하고 나머지는 개인 질문 받을게. 71부터 75 넘어가겠습니다. 76부터 81까지 중요 질문. 자, 76부터 81까지 중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 82번부터 87번까지 중요 질문. 84번. 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좀 중요해. 아니, 좀 유니크해서 문제가. 문제 한번 보세요. 안 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지금. 84번을 보라고. 날 보지 말고. 야, 확률 밀도 함수니까 멍청하게 0, 1, 2, 3 집어넣은 사람 없을 거야. 아까 누가 그렇게 집어넣더라고. 임모 씨가 집어넣더라고. 0, 1, 2, 4를 집어넣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더라고. 야,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이거는 넓이를 통해서 그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주어졌는데 확률값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AX라는 함수가 0부터 4까지 정의되어 있는 상을 표시해 주셨고, 그럼 여기부터까지 길이 4예요. 이 길이 4A입니다. 그럼 얘랑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8A인데 그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A값이 8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 확률 밀도 함수, 넓이로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넓이를 구했어요.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확률의 합이 1이 되는 것처럼 넓이가 1이 돼야 되니까 A값이 이거인 걸 계산한 거지. 정규분포 앞에 이게 쫙 껍살에 껴있는 거 이게? 정규 이만큼의 앞에 이런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조금 이게 들어가 있죠. 확률은 항상 뭐가 돼야 되고, 양수가 돼야 되고, 넓이는 항상 1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갖는 기본적인 성질인데, 근데 밑에 보세요. 이 구간에서 숫자를 3번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2번 2보다 큰 확률을 구해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독립시행으로 가는 거야. 자, 독립시행을 선택해요. 보세요. 여기 딱 중간에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야 봐봐. 닮은 비에 의해서 요거 넓이 4분의 1이고 요거 넓이 4분의 3인 거 알겠어? 요 놈이 전체 길이의 2분의 1이니까 넓이는 4분의 1이고 괜찮겠니? 자, 근데 내가 3번 선택을 했는데 그 숫자가 여기에서 2번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숫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2보다 클 확률이 얼마였냐면 4분의 3이었는데 그 시행을 3번 실시했고 그 중에 2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달라. 독립시행이요? 지난번에 보인 거 왜 확률 그거 빠진 거 있잖아. 조건 확률 잘 뒷부분에 왜 독립시행 빠진 거 있잖아. 그 개념이에요. 아, 3번 중에 2번 일어나야 되는구나. 4분의 3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4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는. 아, 뭐 아주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확률 밀도 함수하고 독립시행을 잘 섞었죠. 통합적인 문제. 아, 좋은 문제. 자, 그래서 82번부터 87번까지 중에 질문을 보기는 중이고. 자, 넘어갈게. 88번부터 93번까지 중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94번부터 99번까지 중에 질문. 그래요. 일단 뭐 룰대로 일단 90까지는 이렇게 일단 질문 받아볼게. 있겠지. 100부터 105. 순간 딱 느낌이 딱 온다. 여기서부터는 왠지 애들이 안 풀어서 질문할 때 없구나 하는 느낌이 그냥 진짜로 얘를 쳐다보지 않고도 그냥 그 분위기적으로 딱 느껴져. 100부터 105. 야, 혹시 이 뒤에 푼 사람? 푼 사람 풀었어? 그래? 야, 뭐 저 친구는 그냥 순열조합이라 그럼 개인 질문 받는 게 낫겠지? 그지? 개인 질문 받는 게 낫겠지? 자, 그럼 일단 뭐 칠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